반룡, 인수, 한의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상의학적인 치료와 본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왕 약초 속에 숨겨진 불입니다. 마왕이 이제 열을 녹인다, 열기가 많아가지고 눈도 안 쌓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마왕은 중요한 상한병의 약물로 한법, 발한법이 소위 땀을 내서 푸는 외관병 치료 주축이나 태음이나 해당하는 다른 체질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문제는 장준경 선생님께 나중에 금계율의 경치병, 원래 말은 뇌수맥과 유사한 증상을 표현하는 거. 약간 뻣뻣해지는 거죠, 몸이. 예, 경련이 일어나면서 몸이 굳어가는 거죠. 약성질환으로 당시 발표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병세가 악화된 소음인의 유치, 몸이 늘어지는 거죠, 경련인데 소양인의 강치 등 치병으로 중풍병이랑 좀 유사한 거죠. 예. 스페즘이 있는 소양, 소음인의 증상을 잘 묘사하고 있으며 천화분이나 시호 등의 소양인 약제가 간간히 음인약에 섞여서 시도했지만 그다지 썩 치료 효과를 보이지 못했고 이런 장준경 선생의 실패는 이후 당대의 손사막 선생도 똑같이 크게 마왕을 잘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다. 후에 와서 동무 이재마공께서 마왕을 태음인 약물로 분류해서 태음인에게 한정했는데 오늘날 이런 마왕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슈도, 에페드린과 슈도 에페드린, 액티피드라는 약물에서 콧물 감기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 원고에서는 마왕의 성질을 잘 요약하는 마왕밭에는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김에 장고 선생의 의설이란 책이죠. 송나라 육경변증이 돼서 사상학적으로 또 현대의학적으로 해설을 가미해보겠다. 제 마왕은 콧물, 수분이나 습기를 말리는 강력한 건조작용, 흥분작용이 있으니까 한의학적으로는 양기죠. 예, 그리고 발산이다. 의설이란 책이죠. 송나라 때 장고란 사람이 편찬한 건. 그 육경병 상한에는 용약 격법. 그래서 상한병, 육경병에다가 약을 사용하는 그 방법이죠. 상한 시자 태양. 그래서 상한병은 어디서부터 태양병이 시작하죠. 역전양명. 그래서 거꾸로 양명으로 전해져 들어간다. 지어 거름이지. 그래서 거름병이 일어서는 중지되죠. 다시 이제 태양병으로 되거나 아니면 병이 낫거나 죽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육경기별, 치법부동. 육경이 이미 구별이 됐지만 치료법도 다르다. 태양 속 방광. 태양병은 이제 방광에 속하죠. 족태양 방광경이니까. 비발한 즉 분류. 그래서 발한법이 아니면 낫지 않는다. 필용 마왕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왕을 써야 되고 이 마왕 생어 중모현에서 이제 마왕이 이제 자라는데 설적 오척. 눈이 이제 오척이라 쌓여서 그 대충 해서 뭐 30cm로 하면 150cm죠. 굉장히 많이 써요. 울릉도 정도 뭐. 유마왕 마왕이 있는 곳에는 이제 눈이 내려도 즉 불치 모이지 않는다. 워낙 양기가 강하니까 이거 눈을 녹여버릴 정도로 추위를 녹여버릴 정도로 이렇게 센 거죠. 개차약 능통내 양기. 그래서 이 마왕이란 약은 양기를 소통시킨다 내부에. 그리고 각유한. 그래서 외부 한기를 이제 물리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말한 건 이제 목자가 나무 목자가 지금 여기 언변에 2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기가 하나가 아니로 2개고 매우 상승하는 기운이 높다. 맞자가 들어간 것은 이제 내부에서 올라오는 양기로 해서 눈을 녹게 한다. 대마도 마찬가지고 클 때 이 맞자죠. 그리고 천마도 그렇고 천마도 태음인약이죠. 지금 이게 다. 예. 태음인은 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모현은 이제 하남성 개봉현인 겁니다. 태양은 삼양 중 표양에 속한다. 태양 주표, 소양은 반표 발리고 양명은 줄이. 우리가 족태양 방광경으로 시행할 때는 방광이란 본부와 방광경이란 표부가 있다. 방광은 에너지 주체이고 경락은 방광 에너지가 흘러가는 말초를 의미한다. 삼양의 기운은 손끝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이어져서 등을 타고 내려온다. 인체를 하나 원으로 생각하면 삼음의 기운은 발끝에서 복부를 타고 올라와서 가슴을 거쳐서 팔을 안쪽으로 해서 손가락까지 이른다. 각기
원의 내면과 외면을 의미한다. 사망경 족수지 단외 즉 지두 두 과배 지족. 어느 에너지가 올라가고 한기의 에너지가 내려간다. 예. 인체의 에너지 흐름을 이해가 쓴 세 가지를 이해한다. 이게 사상학의 가장 중추다. 복무경께서 이를 쉽게 써놓지 않으시고 단서만을 제시했다. 복배표리 8강병증을 이야기하면서 약간은 단서만 제시하고 전체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열심히 공부하고 파고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도록 단서를 뿌려놓으셨다. 여러분도 이 표를 보고 고심해 보기 바란다. 유도식에서 따뜻한 에너지가 등을 타고 올라오고 차가운 에너지가 복부를 타고 내려간다. 이게 의미죠. 이와 반대로 아래 도식에서는 따뜻한 에너지가 복부를 타고 올라오고 찬 에너지가 등을 타고 내려간다. 화살표 방향 혼돈되고 있으나 한거운에서 차원에서 보면 된다. 유 도식은 음인을 표했고 아래 도식은 양인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부 따뜻한 에너지가 배는 따뜻한데 이제 등기 찬 사람이 양인이죠. 예. 음인은 에너지가 뒤로 불려서 배부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복부 에너지가 결핍됐다. 자연 등이 뜨겁고 복부는 차가운 증상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이 도식은 양인을 의미합니다. 양인은 에너지가 앞으로 나가면서 앞이 확정됐고 배부가 등기죠. 예, 등배자죠. 예. 이게 그 앱도먼 그 배가 아니죠. 우리 수축이 돼 있고 자연 앞이 따뜻하고 뒤가 차갑다. 음미는 몸이 안 좋으면 등에서 땀이라고 등이 더워서 잠을 못 잔다. 예. 목덜미나 이런 데서 이제 땀이 나죠. 반면에 양이는 몸이 안 좋으면 앞이 뜨겁고 등이 차가워져서 앞으로는 땀이 나지만 등은 시렵다. 체내의 숙임과 움츠림, 퍼짐과 뻗음을 통해서 자세를 관찰해서 에너지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이에 따른 기운의 태과 부족이 어디서 한열로 나타난지 길가를 보시는 것이다. 이를 청음, 청양, 오름, 온양의 승강, 하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분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새로운 개념이 혼돈될 수가 있어 원고에서는 크게 양인과 음인의 복부, 배부의 에너지와 좌우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만 얘기했다. 다시 처음 도식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해서 목적으로 내가 글을 쓰기 때문에 장고 선생은 육경병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마음 중심으로 얘기해보자. 그림에서 보듯이 음인은 배부로 등으로 에너지 과잉이 되면서 등이 과잉되고 이제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가 생기는 거죠. 앞쪽이 차가워진다. 태음의 상초인 폐 부분, 즉 유한 부위가 차가운 것이고 반면에 배부인 폐 부위는 뜨거운 것이다. 소민 비장 대속인 위 부분이 차가운 것이고 거꾸로 등의 증상초는 비부위는 뜨거운 것이다. 태음인은 유한 한증에 폐혈증이 있는 것이고 소음인은 유한증에다가 비혈병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유한수한 표한병, 유수한 리한병으로 구분해서 설정해 놓으셨다. 이를 복부에서 볼 때는 유한수한 표한병, 유수한 리한병이지만 배부에서 볼 때는 신수열 표혈병, 간수열 리혈병으로 폐 대신 간으로, 비 대신 신으로 대비시켜 놨다. 이런 이유는 음인의 복부는 차갑지만 위가 더 차갑고 음인의 배부는 뜨겁지만 아래가 더 뜨겁기 때문이다. 신수열 표열. 아래가 더 뜨겁다. 간수열 리혈병이죠. 네. 아래 도식을 보면 음인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뒤로 아래로 집중되기 때문에 위와 앞이 비기돼 있다. 그래서 앞의 복부 상초와 중상초가 한기 상의를 받아서 태음인에겐 유한수한 표한병, 소음인에겐 유수한 리한병증을 정해놓은 거고 반면에 뜨거운 배부도 상초, 중상초인 폐비 부위보다는 중하초, 하초인 간신국이 더 뜨겁기 때문에 간수열 리혈병과 신수열 표혈병으로 설정했다. 사상 어려움이 있지만 잘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아래가 더 뜨겁고 위가 더 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축이. 양명 속위. 양명은 이제 위에 속한다. 비통설. 통설이 아니면은 낫지 않는다. 필용 반드시 머물 써야 된다. 대원과 망초를 써가지고 할의를 시켜야 된다. 예. 장고 선생은 양면병을 중 열증으로 봐서 중경 선생이 좀 대왕망초 합법인 승기탕 합법을 얘기했지만 이는 오류다. 지금 의서를 쓴 송나라 때 사람이죠. 위가 뜨거운 사람이 소양이고 중경 선생은 양면병은 위가 차가운 병증이나
이는 삼음경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삼양경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 소음이는 비장은 뜨겁고 위장은 차갑다. 대장은 차고 신장은 뜨겁다. 그런데 양명병을 일증으로 보고 대형망초를 사용한 중경선생이 왜 양명병을 일증으로 보고 이를 사하려고 했을까? 이는 삼음병은 설사병과 달리 양명병의 상한론에 따르면 상한으로 열이 나는데 바람병으로 열이 풀리는 게 아니라 발안을 통해서 오히려 몸에 열이 더 나는 증상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본태양 초득병시, 그래서 본래는 태양병인데 처음 병을 얻을 때 발기한, 그래서 땀을 낸 거죠. 한 선출, 땀이 먼저 났는데 불철, 완전히 이제 땀이 풀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인전속 양명,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지고 양명으로 이제 변한다. 변양명병 맥증 병치법 제8. 마항으로 한기를 몰았는데 열이 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오한이 사라지면서 몸 전체가 더워지고 땀이 그치지 않으면서 대변이 굳어버린 증상을 만나겠다. 이는 소민에게 태음인 약인 마항을 쓰야 발안이 되면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유중이 건조해지고 대중이 말라서 체액이 땀으로 빠져나가서 수분이 모자라서 혈액을 보충하려고 대장에 물을 흡수해버렸다. 모자란 혈액량 보충 위해서 대장이 대변에 있는 수분까지 모두 흡수해버린 대변이 딱딱이 굳어서 변비가 되면서 내열이 쌓여서 극기하는 헛소리라고 서머, 혼망의 지경, 혼수 상태, 약간 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 거죠. 예,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일을 수순의상, 역견귀상이라고 표현했다. 양명지 위병, 양명이 병이 된 것은 위가 실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 묻기를 하연득 양명병, 어떤 연유로 이 양명병을 얻게 됩니까? 근데 대답을 하기에 태양병 발한, 약하, 땀을 내고 사하다고 약리 소변, 소변까지도 하면 이제 지금 진액이 완전히 소모된 거죠. 이는 차망 진액이죠. 예, 유중 건조해지고 인 전속 양명, 그래서 양명병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해서 생긴 거죠. 양명 조금이라는 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건조해졌다는 거죠. 예. 지금 소음이 열이 났을 리가 없죠. 예. 오히려 진액이 부족하니까 열 증상처럼 지금 보이는 거죠. 불경이, 그래서 대변을 못 보는 거죠. 지금 옷을 갈아입다고 예전에 표현했죠. 대변 보는 걸 내실. 그래서 속이 좀 실해진 거죠. 대변 보기가 힘들어진 거. 차명, 양명. 예. 중경선 선생께서는 이런 증상을 양명병 위가실증이라고 하는데, 사열이 대장에 들어가서 열과 조열이 쌓여서 대변이 굳고 안이 꽉 찬 실증 상태를 말한다. 근데 사실 실증은 아니죠. 소민한테. 예. 이런 진액이 건조돼서 대변이 굳고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진액 허증 아닙니까? 음호증은 아니지만, 예. 물이 부족한 거. 예.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가스가 차면서 단단하게 만져진 이를 실증으로 보고 대항방초 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 증상은 다음과 같다. 대변이 안 나오고 복부창만, 단단함, 조열, 고열, 번조, 서머, 복부를 눌렀을 때 단단하고 아픔, 거한. 그래서 누르는 걸 싫어하는 거죠. 장준경 선생은 후한말기 삼국 초기에 활동하십니다. 삼국지 시대 사람이죠. 예. AD 150에서 219년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2000년 전의 인물이다. 그 당시 임상 과정에서 이렇게 명확히 증상을 관찰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한약도들은 이 같은 증상을 변증하고 이에 따라서 약을 무슨 탕병으로 생각하고 처방하는 데 익숙하다. 이 실체를 현대의학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런 병증이 있으면 모두 양방으로 간다. 내과를 찾다, 응급실을 찾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가가지고 수행받거나 뭐 응급 처치를 하죠. 뭐 관장을 하거나. 한약이 뒤지는 이유는 실학적인 관찰이 없이 고인을 답습했기 때문이다. 중경 선생의 양명병 위가 실은 소민병증이다. 중경 선생이 이 같은 양명조증 병증에 대황 합법으로 풀어보려는데 쉽지 않고 부작용이 많았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열이 많고 대변을 못 보는 게, 이건 그냥 대변 못 보는 거에 대해만 중점 둬가지고 그냥 근치가 아니라 표치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이 증상 원인은 진액이 말라서 생긴 거죠. 예. 진액을 넣어줘야 돼. 근데 잘못한 거죠. 원인 위가 딱딱하고 변비가 심한 것을 증상으로 파악하고 지금 이것만 치료하려고 해서 그런 거죠. 변비만. 그 이유가 진액이 소변이나 땀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연유다. 그리고 그 증상이 심해지면 헛소리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양명병 본 자 한 줄. 그래 본래 땀이 나고 있었다. 양명병에서. 의경중 발환. 그래도 의사가 다시 거듭 발환을 시켰다. 병이 차. 그래서 병이 나았다. 예. 근데 상미번. 근데 아직 이제 약간 번조가 있는 거죠. 심번증이. 지금 수액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심장이 화끈거리고. 지금 심장이 돌릴 만한 그 물이 부족하니까 더 이제 세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보상적으로. 불요요. 그래서 개운하지 않다. 명료하지 않다. 차, 대변차, 필, 경고. 그래서 이건 대변이 반드시 굳어있기 때문이다. 이 망진액. 그래서 진액이 이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죠. 이해란 건 유중 건조. 그리고 유가 건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이 단단한 것이다. 당문 기소변 왈 기행. 그래서 마땅히 소변을 지금 몇 번 보냐, 이걸 몇 번을 이렇게 시행하냐, 이걸 물었어야 된다. 약 본 소변 왈 3, 4행. 소변 하루에 3, 4번을 보는 사람이 그 말 재행. 지금 소변이 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고지 대변 불구출. 오래지 않아서 대변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소변으로 이제 재흡수돼 가지고 그 못 보던 것이 이제 대변으로 진액이 가 가지고 대변을 이제 보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액이 부족하니까 대변 소변도 이제 잘 못 보던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소변이 이제 줄어들면 오히려 대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윤택해지게 되는 거다. 금이 소변 삭소, 소변류가 줄어든 것은 진액이 다시 당환 입 유중, 윗 속으로 들어간 거다. 그래서 고지 불구.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대변이 나오게 될 것임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 부분의 이론은 감탄할 수 없다. 양변병 풀기 전에 소변으로 인유된 수분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유중 진액이 다시 돌아서 유장이 윤택해지면서 대변을 본다는 거다. 뭐 이건 유만뿐만 아니라 장도 같이 말이야. 이걸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살피죠. 우리 몸은 동양에서 말하는 명문상화 시스템이다. 오늘날은 스테로이드를 만다. 부신 피질이라는 스테로이드는 소디움, 나트륨 흡수에 관여한다. AC라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 있다. 이 약자죠. 예. 그러니까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죠. 예. 서양에서는 RAAS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건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죠. 예.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양면병을 여시다. 상한병, 태양 초기에 요란한 것은 망환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태음인의 유한수한 표한병이다. 유한 부분이 작은 태음인에게 망은 상추를 열하게서 땀을 내면서 한기를 내보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땀을 내게 되면 소음인은 위장의 양기가 위로 폐로 물리면서 위장의 진액이 폐부로 활성화되어서 땀을 흘리게 된다. 그러면서 몸에서는 수분과 나트륨이 빠져나가게 된다. 땀을 통해서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염분이 같이 빠져나가게 된다. 몸은 소디움 떨어지면 하이포나트레미아 상태에 빠진다. 인체에서 혈액을 유지하는 것은 소디움과 알부민인데 이 두 축 중 하나인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 바닷물고기처럼 항상 소디움이 저하되는 소음이나 태음 입장에서는 혈액의 혈장량 소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혈장량을 유지시켜서 맨 먼저 대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의도하면서 대변이 굳어진다. 그리고 체내의 혈액이 줄어들면서 몸에 뮤스칼린성 분비, 소양성 분비 활동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화 효소나 이런 분비액 같은 게 줄어드는 거죠. 유효 알칼리성 점액질도 분비가 줄고 대장에선 뮤스칼린성 분비물이 줄어든다. 이게 뮤신이죠. 알칼리성 점액질. 예. 어우어버그 신경통이라 마이스너 신경통. 마이스너 신경통이 지금 이거 분비 흡수 혈류 조절이죠. 예, 이건 분비 기능, 세크레이션. 변비를 킨 게 두 가지 요인인데 음인의 입장에서는 대장의 모토리스트, 그러니까 운동성인 것은 니코틴성 활동과 대장을 축축하게 적시는 뮤스카린성 활동이 있다. 뮤스카린 이 버섯이 침 같은 걸 막 분비시키는 거죠. 태음인은 니코틴성 활동을 하는 어울바의 신경통이 움직임이 느려서 변비가 생기는 체제다. 그러니까 모터성이죠. 예. 대원가법 바로 이 니코틴성 운동을 의미하는 어울바의 신경통을 건드려서 변을 보게 한다. 그래서 니코틴 무슨 담배 피우면 뭐 대변이 나온다는 사람이 있긴 있었죠. 양방으로 보면 MGO 마그미리에 해당되는 약물이다.
어우어바의 신경총은 미엔테릭 플렉서스, 근육운동 조절 담당, 연동운동과 장운동, 세기 리듬. 어우어바의 이제 운동성이고, 소음인들은 니코틴성 운동력이 부족한 게 대장의 수분, 즉 세크레이션, 분비가 부족해가지고 변비가 생긴다. 분비를 담당하는 마이스너 신경총, 소양성이죠. 이건 소양성 분비 부족으로 변비가 생긴 체질이다. 마이스너 신경총은 분비 흡수 혈류 조절이 담당하다. 점막 기능 컨트롤, 점막, 서브뮤코살, 그래서 점막하총이죠. 예. 점막 이런 거 이제 분비를 하는 거죠. 초보자들 위해서 좀 더 부원한 무스카리는 아마니타 무스카리아라는 버섯에 추출된 성분인데 마귀광대버섯이라고 한다. 이 독버섯을 복용하면 이체는 끊임없이 타액을 분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음인한테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거죠. 예. 스머프 그 버섯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생진작용, 그래서 침을 생기하고 진액 같은 거 수분 위로 증화시키고 양의 작용이다. 이뇨가 아니다. 예. 생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진액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물이. 이에 따라서 뮤카린 수용체가 인체에 있어서 이 수용체 작되면 수분이 분비되는 있는 음작용이 아니라 이뇨와 같은 음화작용이 아니라 수분이 증화돼서 위로 솟구쳐는 양의 작용으로 봐야 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죠. 셀리베이션, 그래서 이제 침이 나오는 작용이죠. 이런 그러니까 소화음이 소화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양의 운동 기능보다도 뮤신이라든지 무스카린 이런 소화액 분비가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유산균 분비는 더 많죠. 예.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적용하는 성분을 가진 약물들은 마이스너 플렉서스를 자극해서 대장의 점액을 나오게 해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니 소음인의 운동성 부족한 분비성이 부족하고 운동성 여전하나 이건 이제 태음인한테 결핍된 거죠. 예. 세크레이션만 안 되는 거죠. 그 근원에서 혈장량 부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이런 점액이나 체액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양명병 유가실이 생긴 거다. 소음인들의 유가실병의 대왕 같은 니코틴성 운동 능력을 갖춘 약물을 사용하면 수분이 부족한 소음인에게는 대장 운동 활발해서 배가 찢어질 때 아프면서 실제로 대변은 나오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좋지는 않아. 잘 나오긴 하는데. 소음인은 뮤스카린성 약물인 파도, 지실, 대복피 등의 약을 사용해야 되고 소형 약물은 미사코딜, 둘코락스를 사용합니다. 둘코락스 이제 많이 써요. 태음이 둘코락스 사용하면 모터가 부족한 태음한테 진행만 분비시켜서 물만 나오지 대변 역시 나오지 못한다. 물만 빠져나와서 이제 몸이 탈수되고 기능만 빠지죠. 그리고 소음인한테 마금일이 위험하고 둘코락스를 써야 된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변이 줄어들면서 위장이 다시 인택하기 시작한 것은 RAAS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N이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죠. 겨울은 춥다. 대기가 차가워지면서 물이 그냥 얼은 채로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봄이 되면 구름 피어오르고 비가 내린다. 운행우시 풍물 유형이다. 운행우시 여기 시자가 잘못됐네요. 베풀 시자죠. 구름이 가고 이제 비가 베풀어진다. 이거 구름이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양기가 많기 때문에 증발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야 이제 비가 베풀어진다. 비가 베풀어지는 게 안 되죠. 이 양기가 없으면은. 예. 우리가 날이 더워야 이제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름이 장마철이나 소나기가 있는 거고. 예. 땅이 더워지면서 양기를 쪼이니까 얼어붙어 있는 물이 녹아서 증화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찬기를 만나서 구름이 되고 비를 뿌린다. 음양의 승강 하강 적용이 일어난다. 바로 이러한 운행, 우시, 품물 유형, 이건 이제 주역에서 나온 거죠. 주역 건기에 나온 것 같은데 음양 승강이 체내에서 한의학의 명문상화, 서양학성 레닌, 안지오텐신계의 일련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 몸의 혈압과 체액량은 정교한 조절 시스템에서 관리된다. 체내에서 과도한 탈수는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 감소를 감지한다. 그럼 신장이 이를 체크해서 몸에서 더 이상 소변이 나온 것을 억제시켜서 혈류량을 보존한다. 탈수, 디하이드레이션이라 이제 나트륨이 감소되면 신장에서 감지해서 레닌을 분비시키죠. 그래서 이게 안지오텐신을 이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 안지오텐신 2로 바뀌어 놓죠. 예.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액량이 줄어들면 신장이 이를 감지하고 렌진이라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 렌진 혈액 속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바꾸는 첫 단추를 끼운다. 하지만 안지오텐신은 아직 본격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은 AC, 안지오텐신 전원 효소다. 컨버팅 엔자임이지 안지오텐신. ACE는 폐혈관 내 에피에서 작용하면서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바꾼다. 이 ACE가 기능 못한 게 코로나 리세터죠. 예. 안지오텐신 2는 매우 강력한 물질이다.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그래서 지금 이 안지오텐신 차단제를 혈압약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부신피질 자극에서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킨다. 유도표에서 잘못 오해할수에 부연을 하면 검은 글씨 유가실 대변이 딱딱해진 상태에서 모마느 RAAS 축이 작용을 하면 유가실 비약증이 나타나는 소변 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변량이 줄어들고 물이 재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변량 감소가 대변이 딱딱해지면 아니다. 소변량 감소하지만 대변은 잘 나오는 거죠. 인뇨가 줄면서 수분이 체내로 다시 흡수되면서 비장을 윤택하고 대장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알도스테론이다.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나트륨 가물을 다시 흡수하기도 칼륨을 배출하게 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상승한다는 게 중요하죠. 예. 상승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억제하는 게 혈압약에 많이 쓰는 거죠. 위에 양면병이 지속돼 이런 레닌 안지오텐신계가 제대로 작동 못해서 과도한 이인뇨 혹은 인위적인 인뇨로 탈수가 됐다가 몸에서 운이 바뀌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AAS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때 소변이 줄어드는 것을 중경선생님과 관찰하고 소변이 줄어들면 조만간 대변이 나온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작동하면 이제 물을 흡수돼가지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은 물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체 위장에 있는 진액이랑 점막 같은 데 물을 이제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AC는 안지오텐신 2를 만드는 관문이고 안지오텐신 2는 알도스테론을 분비시키는 신호이며 알도스테론은 최종적으로 몸의 물과 염분을 붙잡아서 혈압을 올리는 실행자다. 반면에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찾는 것이 AC 억제제다. AC를 먹으면 안지오텐신 2가 줄고 알도스테론도 감소하고 나트륨과 수분이 덜 재흡수돼서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이게 의민들한테 먹으면 안 돼요. 태음인 소음인한테. 예. 오늘 암 환자들이 내가 말한 3박자 혈압약에서 양인약인 AC, 이니비터, 억제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전환 요소를 ARB,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사용하고 당뇨약에서 메트포민 소양인 약이죠. 또한 남자들은 양선 전립선 비대증이요. 전립선 약이죠. 하루날 하이트린 같은 알파 아드레너직 차단제를 사용해서 탈수가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되면서 혈류량 부족이 결국은 암까지 이르는 세축이 된다. 그래서 탈수가 돼가지고 생기는 거죠. 당뇨병 환자는, 암 환자는 탈수에다가 지방질 과다,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거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태음인한테는 이제 망으로 발환해야 되는데 소음인한테는 이걸 쓰면 이제 혈액량이 감소되죠. 하이포볼레미아가 돼서 이제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AAS 시스템,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재흡수를 알도스테론이 이제 소디움, 나트륨과 물을 재흡수하죠. 그래서 재흡수되면은 원래는 이제 대장이나 수분에서 재흡수되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변비가 없어지게 되는 게 정상이죠. 예.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변이 경결되고 이제 헛소리하고 양면병 유가실이 되는 거죠. 예. 진액 고갈로 인한 열결 상태다. 히트 어큐뮬레이션 듀 투 플루이드 데플리션. 그래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이 쌓였다고 했는데 사실 열이 쌓인 게 아니라 그냥 진액 부족이죠. 예. 열증으로만 나타났을 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소양에 관한 것은 차후에 다시 강의를 하겠다.